예, 다음은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말에 뭐 정치 이야기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하겠습니다. 야당의 중진들이 이제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과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철회라고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위가 문재인 대표에게 재신임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이것이 혁신위까지 문재인 대표에게 등을 돌린 걸까요? 그리고 또 뭐 엊그제 조국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대표가 뭐 백의종군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이미 중앙위원회를 통과했고 중앙위원회 통과 때 재신임까지 물었기 때문에 굳이 당원이나 또 국민들한테 재신임을 저렇게 반대하는데 물어서 비밀을 줄 필요가 없다. 이미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당신이 위에 있고 비토 세력을 다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다면서 마치 비주류 펜을 드는 척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빠질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 위원장은요,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철회하라.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는 재신임의 다른 이름이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은 파국을 몰고 올 뿐이다. 그리고 포용의 정치, 평화와 안정의 리더십을 보여달라. 이거 말이 뭔 말입니까? 이미 중앙위 통과했으니까 혁신안은 통과된 거고 당신 재신임도 이미 끝난 거니까 그거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할 필요는 없고 뭐 딴 사람들 포용해서 탈당자들 좀 만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노 내부에서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국합, 배드캅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말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현재 당을 분열을 조금 시간을 끌면서 완화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문재인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또 보지 않고요. 어쨌든 친노는 지금 중앙위 통과로서 모든 것은 끝났고 비토 세력은 열댓 명으로 소수화됐고 원내가 그리고 이것도 뭐 좀 떠들지만 적당히 달래면 수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뭐 그 자신감이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공천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가 법으로 관철 안 되면 재논의를 하겠다. 이미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100% 국민 경선단에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이 불참으로서 무건너갔다라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청원 전 대표는 김무성 대표 면전에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 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당신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랬고 뭐 이 청와대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도 이런 뭐 그 의원 아니지만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최근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고수하겠다라는 것이 야당이 안 하는데 고수하겠다는 말이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서 시도해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서 재논의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탈출구, 즉 출구를 갖다가 모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최근에 집중되는 그런 어떤 포문을 좀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야당 두 대표가 한 사람은 혁신안 통과와 본인의 재신임에서 비주류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재신임 마지막 여론조사를 철회하는 듯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혁신위원장을 시켜서 이야기하겠고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끝까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논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야 대표 모두 당 내부의 분란을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번 주의 정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국감장에 출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의원들이 보인 행태가 과간이었다. 물론 일부 의원은 일본에 있는 광융사나 롯데홀딩스, 특히 L1부터
12개로 이루어진 투자회사, 뭐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죠. 이것과 신동빈 회장의 국내 롯데그룹 각 사들의 소유 구조가 어떤 관계가 있고 작은 관계가 어떠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원은 한두 명에 그쳤고, 뭐 어떤 의원은 한일 간에 축구하면 누구를 도울 거냐고 해서 신동빈 회장의 한마디로 웃음만 유발하게 했고, 이미 신 회장은 국감 출석을 앞두고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 수위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 재벌 회장이 국회에 갔을 때 회장님 하면서 청문회에서 비를 맞추던 의원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어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자기가 재벌 회장이 빠져나갈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렇지요 하면 신동빈 회장은 예만 하면 되고, 또 신동빈 회장이 사과할 내용을 자기가 다 이야기해서 사과합니까? 사과합니다 했다. 자, 국민들이 신동빈 회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과 그냥 반대소를 나누고 의원들이 하나만한 질문들을 반복해서 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답까지 다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국감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국민들은요, 롯데그룹이 받은 수많은 특혜, 롯데그룹이 일본에서 가져온 돈의 소유구조, 일본에 있는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가 한국의 롯데와 어떤 관계가 있고, 롯데가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한국 롯데에서의 배당금과 또 투자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일본으로 어떻게 갖고 가느냐, 세금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롯데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불러일으키는 뭡니까? 개발이나 인허가와 관련해서 롯데는 유통을 한다면서 땅을 굉장히 확보하죠. 뭐 인천에서는 골프장을 두고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롯데그룹이 유통사업으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편법도 좀 썼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여러가지 부패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롯데그룹은 하청회사나 자회사, 뭐 밑에 계열사, 더 나아가서 도급회사 등과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평판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걸 다 고사하고더라도요, 저는 어제 어떤 의원 한 명이라도 제2롯데월드를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뭐 있었던 문제는 없었던 것이냐 라고 한번 질의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갑자기 반대하던 공군과 군부가 다 돌아서서 찬성으로 도는 거기에 정치권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몰 부분만 조기 개장하면서 벌어진 각종 제2롯데월드의 문제들, 뭐 침수 문제, 그 다음에 균열 문제, 사망사고 문제, 싱크홀 문제, 석촌호수와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왜 그러면 조기에 그렇게 서울시가 다 짓지도 않은 건물을, 위에는 공사가 진행되는데 밑에는 개장을 하도록 허락했는가, 박원순 시장이 왜 허락했는가에 대해서 누군가는 물어보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축구하면 누구를 응용할 거냐? 롯데도 초코파이를 롯데마트 앞쪽에만 진열하진 않는다. 그렇지요, 진정인. 젊은 의원이 이래 물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의원이요. 여야 의원들이 너무 살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자, 신동진 회장에 계속 웃었습니다. 반복된 웃음이 일부러 계획된 행동인지, 정말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웃은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재계에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와서 뭐 구두로 사가고 뭐 그걸로 일단 땜박질하고 끝났죠. 올해 국감은 뭐 신동빈 회장을 두 번 부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 회장은 어눌한 한국말로 잘하겠다. 뭐 지금 뭡니까? 순환 출자 고리. 지금 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국내의 기업들의 순환 출자 고리에 상당한 부분이 롯데에 관련된 부분이 다예요. 그걸 다 뭐 80% 해소하고, 뭐 롯데 호텔 지금 핵심이 되는 롯데 관련 계열 기업의 핵심이 되는 순환 출자에 롯데 호텔을 뭐 기업 공개하겠다, 상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났는데요. 저는 어제 국감장에서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 즉 재벌 회장님한테 약한 행태들을 보면서 오늘날 롯데가 그야말로 유통, 제과, 엔터테인먼트, 오락, 여행, 홈쇼핑 완전한 소비재 산업으로만 한국 사회에서 일본에 있는 롯데보다도 10배도 더 벌지 않습니까? 10배가 뭡니까? 훨씬 더 벌죠. 일본은 조그맣습니다. 일본에 돈 좀 가져와서 한국판에 소비 구조를 거의 다 장악해버린 거죠. 어제 신동민 회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롯데는 이런 소비 유통 부분에서 삼성전자다. 한국 사회를 다 장악했습니다. 술처가 불명한 돈을 가져왔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정권마다 어떤 특혜가 가해졌는지 정말 의원들이 모르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롯데에 특히 억하 심정을 가진 원한이진 것도 아니고요. 알 사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요. 여러 번 하려고 그러면 대세에 따라서 적당히 재벌 회장님한테는 숙여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정치의 한계입니다.